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숙이라는 과부와 그의 딸 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숙이는 나이 22에 과부가 되어 그의 딸이 혼기가 찰 때까지 홀로 키우며 살았죠. 그런데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니 주변의 남정네들이 한두 번씩은 추근거리고 동네에는 이따금씩 거짓 소문도 퍼져 동네 안악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였죠. 그러니 그 세월이 얼마나 모질고 야속했겠습니까? 하지만 숙이는 그 모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남정네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었고 죽은 남편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로지 죽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만 잘 키워보자 전심을 다하였죠. 난이야, 어딜 갔다가 오니? 내가 보이질 않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단다. 어머니, 순이가 불러나갔더니 칠복이 놈이 자꾸 쫓아와 떼어놓느라 좀 늦었습니다. 뭐야? 그놈이 또? 내 이놈을 관아에 고발해서라도 버릇을 고쳐놔야지 안 되겠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안 그래도 제가 한 번만 더 그러면 관아에 고발하여 홍구멍을 내주겠다고 혼내주고 왔어요. 그래, 아주 잘했구나. 칠복은 이웃에 사는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평소 난이를 짝사랑하여 호시탐탐 난이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순이를 이용해 난이를 꿰어냈다. 난이에게 정말 혼이 난 것이죠. 그날 저녁 평소와는 다르게 저녁상에 생선이며 고기 반찬이며 잘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밥상을 쳐다보는 난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얼마 전 중매쟁이가 다녀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웬 반찬이 이렇게 많아요? 요즘 내 얼굴색도 안 좋고 비실대는 것 같아 고기를 좀 구해왔구나. 어서 들거라. 난이는 수저를 들기가 망설여지기만 했습니다. 오늘 밤 분명히 어머니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재촉에 간신히 수저를 뜨고 밥을 다 먹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운을 떼었습니다. 난이야, 네? 여자는 때가 되면 시집을 가야 하고 시가에서 살아야 마땅한 것이란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소리 말아라. 나야 박복하여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여태까지 갖은 수모를 견디며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힘들게 살았지만 너는 좋은 남편 만나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지 않겠느냐? 아무리 그래도 저는 어머니 혼자 두고 다른 데로 가서 살 수 없어요. 이 어미는 걱정하지 말아라. 시댁도 건넌 마을이라 가까우니 나랑 언제든 볼 수 있질 않겠니? 그리고 집안에 재산도 많아 부리는 종이 어러시고 시누이 노릇 할 딸도 없어. 시어머니가 너를 딸처럼 어여삐 여겨주실 것이라는구나. 그래도 싫어요. 이제는 나도 내 뒷바라지 하느라 힘드니 말 좀 들어라. 사실 말이야 엄하게 하였지만 숙이는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외로운 반생이었죠. 22살 때 과부가 되어 남편은 딸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혼자서 저 세상으로 가버렸기에 난이의 어미는 딸 하나만을 위안 삼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고이 길러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끼고 사랑해온 딸이었지요. 하지만 평생을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난이도 이를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결국 난이도 시집을 가기로 하였죠. 시간이 흘러 난이의 혼례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연이라고 신랑도 홀어머니 아래 자라난 박진이란 이름의 도령이었지요. 박진은 수려한 외모와 훤칠한 키에 호감 가는 인상을 줘 난이의 어미도 마음에 꼭 들어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과
헤어져야만 할 것 같으니 마음은 착잡하고 딸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고 사위와 안사돈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당부했습니다. 사위, 부족한 내 딸이네만 잘 좀 부탁하네. 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우리 딸 하나 기르는 재미로 애지중지 키우다. 자네에게 주는 것일세. 걱정 마십시오, 장모님. 사돈이 이쁘게 기른 딸을 우리 며느리로 주어서 고맙습니다. 내 딸 하나 새로 얻었다 생각하고 잘 보살펴 줄 테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들 사람이 딸처럼 생각한다니 난이의 어미는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요. 난이는 그렇게 건넌 마을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막상 혼례를 치르고 보니 난이도 신랑 박진도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였지요. 아름답고 귀여운 아내를 얻은 박진은 항상 난이를 챙겼고 난이 또한 상냥한 박진을 항상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들의 사랑이 익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방과 시어머니의 방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난이의 어미처럼 시어머니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오로지 아들만을 보고 여태껏 살아왔는데 단 한순간에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긴 것 같았지요. 시어머니는 눈에 쌍심지가 돋았습니다.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온갖 사랑을 쏟아 길러온 자식이었는데 그 자식이 어미와는 소원해지고 계집만 싸고 도는 것 같았지요. 하하 호호. 건너방 아들 방에서는 또 간지러운 웃음이 밤마다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역정이나 한밤중 아들 방을 열어젖혔지요. 아가야, 며느리는 웃던 웃음을 뚝 그치고 옷매무새를 여미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지금 앉아서 대답하는 거냐? 시어머니가 쏘아붙이자 난이는 얼른 일어섰습니다. 남편 박진도 제 어미의 쌀쌀한 말씨에 간신히 누웠던 몸을 일으켜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문을 여시고 부르시기에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방문을 열면 안 되니? 그리고 시어미가 부르면 냉큼 일어나 대답하여야지. 어디 가만히 앉아서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야? 내 어미가 그리 가리키던? 아닙니다.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말로만 어머님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진정 나를 시어머니로 여기고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냐? 이쯤 되니 박진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물끄러미 앉아있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뭐라? 아들이 며느리를 위하는 것 같은 소리를 하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꼭지가 돌아 소리쳤죠. 내가 지금 제정신인 게냐? 지금 과거 시험날이 얼마나 남았더냐? 온 정신을 기울여 공부를 해도 모자랄 판에 허구한 날 계집이나 끼고 희희낙낙하고만 있는데 이 어미의 속이 어떨지 생각은 해보았느냐?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며 고개를 푹 숙이자 시어머니는 옆에서 고개 숙이고 서 있는 며느리 난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넌 어서 나가 빨래나 하거라. 예? 빨래라니요? 빨래는 낮에 다 해놓았는데요? 한밤중 빨래를 하라니 난이는 대체 무슨 빨래를 하라는지 물었지요. 뭐? 내가 지금 어디서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야? 아니옵니다. 낮에 빨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종놈들 옷들도 빨아야 할 것 아니냐? 네? 종들의 옷을 빨라니 시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에 난이의 가슴은 철렁하였고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때 입술을 지그시 누르는 아내를 보고 듣고만 있던 박진이 말했지요. 어머니,
어찌 양반집 며느리가 종들의 빨래를 한단 말입니까? 뭐라? 어찌 양반집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에게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 너는 가서 공부나 해. 사내 대장부는 하찮은 여자들의 일에 참견하는 게 아니야. 박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방을 나왔지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방에서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이고, 내 팔자도 기고하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며느리라고 새로 들어온 것이 저리 속을 썩이니 집안을 망구려고 제 남편을 저리 홀리니 분명 여우가 들어온 것이 틀림없어. 그리고 난이는 혼자서 훌쩍거리며 집안 종들의 옷가지를 빨아야만 했지요. 그렇게 난이의 고약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고 얼마 후 과거 날짜가 가까워지니 박진은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너라. 가문의 명예를 위해 반드시 합격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게 이애미가 바라는 단 하나의 소원이구나.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박진이 돌아서 길을 나서려는데 한쪽에 서서 훌쩍이는 난이를 보니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지요.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곱게 보았겠습니까? 어디 큰일을 앞두고 행차하는 남편을 앞에 두고 부정타게 훌쩍이는 것이냐? 내 남편이 과거의 낙방이라도 하면 다 내 탓으로 알 테니 그리 알거라. 난이는 시어머니의 핀잔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애써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돌아섰지요. 정말이지 생이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양까지 수백 리 길, 남편과 그토록 오랫동안 떨어져야 한다니 난이는 서방을 따라가고만 싶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무서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물을 훔치고 남편을 따랐습니다. 대문 밖에는 박진이 타고 떠날 말이 준비돼 있었고 집안 사람들이 환송하러 따라 나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 난이를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넌 왜 따라 나서는 것이냐? 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으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넌 여기 있거라. 양반댁 며느리가 눈이 퉁퉁 부어서 대문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이 시어머니가 구박한다. 엉뚱한 소문이라도 날까 무섭구나. 시어머니의 쏘아붙이는 말에 며느리는 고개만 떨구고 훌쩍이고 있었지요. 남편 박진도 아내와 떨어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엄하기만 한 어머니의 태도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대문 밖을 나서 말에 올라탔습니다. 박진은 말 한 장에 훌쩍 올라타더니 말머리를 돌렸지요. 난이는 멀찌감치서 떠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서름이 복받쳐 올라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서 집 안으로 들어오다 난이를 보고는 쏘아붙였지요. 아이고, 내 그러지 말라 했거늘. 그렇게 청승 떨지 말고 얼른 목화밭에서 목 하나 따거라. 난이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껴 울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밭에 가면 멀리서 서방님의 뒷모습이라도 볼 수 있을 거야. 난이는 서둘러 바구니를 챙겨 목화밭으로 향했지요. 그리고는 행여나 서방의 뒷모습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목을 빼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지만 서방의 모습이 보이질 않자 난이는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때 난이야,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난이야. 귀에 익은 목소리에 난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바로 혼인 전 자신을 쫓아다니던 칠복의 목소리였습니다. 난이가 놀라 뒤돌아보니 칠복이 다가와 능글맞게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이는 순간 모르는 사람인 척 바구니를 주워들고 목화송이만을 따고 있는데 칠복이 다가와 난이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말했지요. 너무 슬퍼 말아라.
시집살이 하느라 힘들구나. 나랑 도망쳐 사는 게 어떠냐? 놀란 난이가 붙잡힌 손목을 떨어뜨리려 했으나 칠복의 힘이 어찌나 센지 꿈쩍도 할 수가 없었지요. 이 손 놓거라. 안 그러면 소리를 지를 것이야. 나니야, 너도 내 맘 알잖아.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랑 도망쳐 살자. 난이는 너무 무섭고 당황하여 소리치며 뒷걸음질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내게도 좋지 않을 것이야. 칠복이 그렇게 말하며 난이의 팔을 당겨 끌어안으려 하자 순간 난이가 그의 손목을 억세게 깨물자 칠복은 악소리와 함께 난이에게서 떨어져 나갔지요. 난이는 칠복에게서 도망치려 내달렸고 정신을 차린 칠복도 난이를 붙잡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목화밭에서 내달리기 시작한 두 사람은 벼랑 끝에 다다라서야 멈추었지요. 난이는 벼랑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고서서는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지 마! 나니야, 하지 마. 그냥 우리 같이 도망쳐 살면 너도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니. 칠복은 그렇게 말하며 조금씩 난이에게 다가가려 했지요. 하지만 순간 난이는 지옥보다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나니야, 칠복은 떨어진 난이를 보고 서 있다 도망을 쳤지요. 그리고 난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마침내 과거 보러 갔던 박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박진은 아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지요. 그래 과거를 하루 앞두고 말머리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내가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겠구나. 목화밭에 가서 목화를 좀 따오라 했더니 영 돌아오질 않는구나. 박진은 필시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아내가 집을 나간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날 이후로 박진은 미친 사람처럼 아내를 찾아 헤맸지만 그리운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슥한 밤 목화밭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박진은 그 울음소리가 난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목화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 아내의 울음소리다. 박진은 목화밭에 서서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계속 걸어갔지요. 울음소리가 나는 곳은 높은 벼랑 쪽이었습니다. 박진은 벼랑을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벼랑에 서서 내려다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가 보였지요. 그리고 며칠 후 벼랑 아래 두 남녀의 시신이 가지런히 누워있는 것을 약초꾼이 발견하고 관아에 신고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박진과 난이의 시신이었지요. 박진의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진 듯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야. 어여삐 기른 자식이 어찌 내 것 이겠습니까? 다 때가 되면 스스로를 책임지고 홀로 서야 하는 게 자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경상남도 의령군에 소재한 박진 마을에 얽힌 전설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